지리를 보면 동양은 아래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갖고 있다. 서양은 아래로 아프리카 대륙을 갖고 있다. 태양광이 지구를 가장 가깝게 내리쬐는 부근은 적도다. 적도 부근은 폭사열을 가장 많이 받는다. 동양 대기는 고로 습하고 수증기를 많이 함유한다. 서양의 대기는 아프리카로 건조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아프리카 북부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며 일교차가 심하다. 1g당 밀의 열량은 3.5-4.0칼로리, 쌀의 열량은 3.5-3.7칼로리다. 일반적으로 열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1헥타르당 수확량을 비교하면 다르다. 1헥타르당 밀은 820가 생산되는 반면 쌀은 1헥타르당 1440가 생산된다. 농업 방식의 차이도 있다. 쌀과 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어짓기다. 쌀의 경우 이어짓기가 가능하다. 반면 밀의 경우 새로운 경작을 위해 농지를 갈아엎어야 한다. 종자 대비 수확량도 다르다. 종자 1을 뿌리면 밀은 10배를 수확할 수 있다. 같은 무게의 종자를 뿌렸을 때 쌀은 120배를 수확할 수 있다. 결국 같은 면적에서 쌀은 압도적으로 생산성이 높다. 다만 문제가 있다. 강수량이다. 연간 강수량이 1000가 넘으면 벼농사가 가능하다. 다만 그 이하일 경우 벼농사가 어렵다. 고로 이하의 지역에서는 밀농사가 유리하다. 벼농사는 물이 어느 정도 고여있는 논에서 자란다. 고로 관계 물대기는 벼농사의 필수 요소다. 적절한 물이 꾸준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땅에 물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길 주변에는 사람이 살아간다. 벼농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어짓기가 가능하다. 한 해 2모작, 3모작이 가능하여 경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확량을 반복적으로 얻는다.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운반을 위해 인간과 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집단을 형성하면 적잖은 수확량을 보장받는다. 최초의 쌀농사는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반도에서 쌀농사가 이루어진 것은 대략 2만 년 전 정도 된다. 집단에서 이탈된 이들은 대체로 굶어 죽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기에 자연선택적으로 걸러진다. 집단 생활에 최적화된 이들이 자연선택적으로 후손의 유전자를 전이했으므로 결국 동양은 관계 형성이 대체로 고대부터 형성됐다. 친족관계의 여성을 부르는 말이 서양에서는 저 하나인 반면 한국에서는 고모, 이모, 숙모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을 이어주는 가장 큰 매개는 피다. 고로 낳고 길러준 이가 아니더라도 어머님며 아버님며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보편화되고 같은 핏줄이 아닌 이들에게 누나, 오빠 등의 호칭이 일반화된다. 서양은 다르다. 밀농사의 경우 자연 강우에만 의존하면 된다. 혼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 수확량이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노동력이 필요치 않다. 누군가에게 인간에 비해 소는 크게 중요치 않다.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쌀농사 지역에 비해 밀농사 지역에서 소는 노동력이 아니다. 다만 쌀에 비해 영양가가 낮은 이유로 이들은 소를 통해 우유와 고기를 얻었다. 건조한 기후 탓에 밀은 대체로 가루화하여 장기간 보관할 수 있었다. 밀가루는 우유와 적당히 섞어 불에 구우면 먼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동양의 경우 농지로부터 보급이 필수적이다. 서양의 경우 언제든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 수행이 용이했다.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을 위해 동원했다는 200만의 군사 중 100만은 보급병으로 추산된다. 다만 유럽인은 보급 없이 바다에서 수개월을 항해하면서도 생명 유지가 가능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단체 생활을 하던 동양은 고대부터 빠르게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형성했다. 서양은 다르다. 서양은 동양과 유사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수립해 본 적이 없다. 타인을 결집하기 위해서 연결성 없는 다수를 하나로 연결할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대체로 동양은 이것이 필요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결집을 이미 해결했기 때문이다. 서양은 다르다. 서양인들을 결집하기 위해 공통적인 믿음이 필요했다. 공통적인 믿음은 하나라는 결집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이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애초에 로마는 외래신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신을 만들기도 하는 다신교 국가였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거대한 제국의 결집 부족을 봤다. 그는 시간이 흐르며 동부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로마가 워낙 거대한 제국이다 보니 점차 제국의 동부가 서부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이가 벌어진다.
결집이 잘 된 동부 지역은 도시화가 쉽게 이루어졌으며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반면 서부 지역은 잦은 분쟁과 갈등, 전쟁이 있었다. 그 시기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의 작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유심하게 지켜봤다. 기독교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만의 작은 종교는 동과 중앙 서로 빠르게 확산됐다. 애초 유대인들의 토착 종교였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분화된다. 시기를 서기 1년으로 본다. 유대교가 시작된 중동에서 서기 600년쯤 무함마드가 나타나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시작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같은 성경을 기본으로 같은 신을 믿는다. 연필을 두고 일본에서는 엔피츠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펜슬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명명의 차이이지 하나님과 알라는 같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 이슬람에서 신은 하나다. 유일신이다. 이슬람을 창시했다는 무함마드 자체도 인간이다. 그는 예언자일 뿐이지 이는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졌다고 본다. 이는 이슬람교에서 극도로 경계하는 다신교 논리다. 성당과 교회를 가면 그 앞에는 성모 마리아 상 혹은 예수 상이 있다. 이슬람 사원에는 무하메드 상이 없다. 공포는 상대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